자, 저희가 검색을 일단 달았는데요. 검색 리스트 쪽만 일단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서버를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보드에 해당되는 것을 게시판 리스트에서 저희가 보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이트 메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어, 어, 일반 게시판. 예, 다른 게 스타트 됐네요. 몽고디비 쪽이 스타트 됐어요. 예, 어제 만들었던 서치를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사이트 메시는 적용을 안 시켰어요.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 거는 사이트 메시를 적용을 안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검색에서 만약에 이제 내용에서부터, 아니면 제목에서 뭐, 테스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자. 그럼 테스트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고요. 여기 작성자에서 찾아보자. 작성자가 뭐, 그 테스트 LE 뭐 이렇게 해서 한 걸 찾아보자. 그러면 LE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글보기로 가세요. 다시 리스트로 왔을 때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글보기로 할 때에 여기 서치했던 데이터가 안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현재 안 넘어가서 이제 그 이걸 붙여줘야 돼요. 계속 여기는 넘버와 인크리즈 이런 것만 넘어갔는데 또 넘어갈 게 있죠. 거기에 넘어갈 게 이제 페이지 처리가 해당되는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고요. 퍼 페이지 넘버도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도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드도 넘어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넘어가야 돼요. 정보가 아시겠죠? 정보가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 쪽만 일단 해결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 쪽에서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데 갔다 오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없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했을 때는 그 검색을 하면 무조건 1페이지에 퍼 페이지 넘버는 뭐 10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만 넘겨서 저희가 그 W하고 LE만 넘겨서 사용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사용해서 쓰셨는데 그 검색을 누른 순간 페이지는 1페이지예요, 무조건. 그리고 퍼페이지 넘버를 그냥 세팅해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링크는 JSP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그 리다이렉트 빼놓고는 이제 JSP 쪽에서 클릭하면은 JSP 쪽에 넘어가야 되니까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앱 밑에 웹-imf 밑에 뷰스 밑에 보드 밑에 list.jsp를 가보시면 list.jsp를 가보세요.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URL로 넘겼던 로케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URL 넘겼을 때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클릭할 때 여기에 넘버와 인크리즈 이런 거밖에 안 넘기잖아요. 안 넘기시는데 그 뒤에 이제 계속 넘겨야 될 게 많이 생겼다 이거죠. 생겨서 사용하시는데 그 뒤에 뭘 더 넘기셔야 되냐면 그 뭐 플러스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하실 때 여기다가 and 사용하시고 이제 페이지를 데이터를 했을 때 클릭했을 때 페이지를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이꼬로 이렇게 넘기셔야 되고 페이지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달러 중괄호 열고 플러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여기 안에다가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데 있죠. 페이지 오브젝트 점 페이지라는 것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and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 URL에다가는 인용부 같은 거 안 찍는 거 아시죠? 근데 데이터나 이런 걸 집어넣더라도 이런 것들을 안 집어넣으세요. 안 집어넣으시니까 뭐 이 정도에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페이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per 페이지 넘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per 페이지 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per 페이지 넘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하셔야 되고요. 이거 내용을 클릭하면이에요. 내용을 클릭하면 이런 것들이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키하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키하고 워드 같은 것도 넘겨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페이지만 넘기는 게 아니라 키도 넘겨 검색에 관련된 것도 이제 넘겨서 키도 넘기게 되고 이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키라는 게 있죠. 키. 그 다음에 워드도 있어요. 워드. 이렇게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워드. 이렇게 쓰셨죠? 어제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이렇게 쓰신 걸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정보를 넘길 때 페이지, 그 넘버하고 인크리즈만 넘기는 게 아니라 페이지, 퍼 페이지 넘버, 그 다음에 키, 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넘겨주셔야 된다 이거죠.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찍으면 되시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전부 다 뷰 쪽에 넘기게 되고요. 그럼 뷰 컨트롤러에다가는 예전에는 안 받았던, 예전에는 받지 않았던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으셔야 돼요. 이쪽에서 뷰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게시판 글보기 여기 있죠? 페이지 오브젝트를 써놨죠. 그래서 이제 넘버, 인크리즈 이렇게 해서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여기 부여객체 이런 이제 그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글보기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져가서 이제 보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글보기 하면서 글 수정할 때도 넘기셔야 돼요. 수정할 때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 수정할 때도 그 데이터를 넘기고 주고 받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처리를 하셔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고치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고침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키가 W고요. 키는 W고 그 워드가 LE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개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보시면 페이지는 1페이지고요. 퍼 페이지 넘버는 10이고요. 키가 W고요. 워드가 LE예요.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죠. URL에다가.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처리되는 걸로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넘겨서 사용하시는, 이렇게 뒤에다가 넘겨서 사용하시는 걸로 많이 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처리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게 귀찮으시면 이제 폼 태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 폼 태그를 그 히든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요. 데이터를 클릭하면 그냥 넘어가는 히든으로 되어 있는 거를 넘기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넘버와 인크리즈, 그 퍼 페이지 넘버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검색에 관련된 키와 워드를 이제 뷰 볼 때 넘겨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빠른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코딩. 저희가 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 뷰 컨트롤러 부분 중에서 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현재 비어 있어요. 모델에 아무것도 안 담았죠. 아무것도 안 담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써져 있는데 글보기 할 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대로 넘겨서 이제 처리하시면 여기에 키, 페이지, 뭐 퍼 페이지 넘버는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넘버라든지 인크리즈 이런 것들은 여기 따로 들어가니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넘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은 저희가 서비스 쪽에다가 그 메소드를 함께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리스트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만들 때 저희가 게시판 리스트만 이렇게 게시판 리스트만 만들었고 이제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제 게시판 검색 게시판 리스트를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해되시겠죠? 사용을 해서 쓰셨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글보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게시판 글보기 뭐 검색 게시판 글보기를 사용해서 쓰시려면 그 리스트가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면은 그 보드 부여가 나오죠. 보드 부여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메소드는 뷰 메소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는 안 넘기셔도 되죠. 페이지 오브젝트 이런 거는 안 넘기셔도 되고요. 저희가 넘기게 될 거는 이제 넘버와 인티저로 넘버와 그 다음에 인티저로 뭐 CNT 인크리즈 뭐 이런 거 넘겨 받아야 되겠죠. 그 페이지 오브젝트는 그냥 넘기시기만 하면 돼요. 전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데이터 전달하는 용도로만.
여기서는 이제 인티자와 인크리즈 요거만 넘겨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그 받아서 이 인티자 넘버와 인크리즈를 그 전달 받아 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데이터를 뭐 전체 데이터를 표시하자 이건 리스트도 아니니까 필요 없으시고요. 그 if 문장하게 만들어서 이제 조회수 1 증가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inc가 1이면 increase 하자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중괄호하고 중괄호에서 increase 하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퍼에 해당하는 뷰를 쓰시는데 그 넘버만 있으시면 되죠. 그 글보기를 하는데 넘버에 해당되는 넘버만 이렇게 넘기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마우스가 되시면 이제 create 뭐 뷰 메소드를 만들자, 타임 뭐 보드 매퍼에다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게시판 글보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 글보기를 하는 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 XML 그 작성하셔야 되죠. XML 부분을 쓰셔서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src 메인 리소시스라는 리소시스 폴더 밑에 컴 밑에 웹장 밑에 보드 밑에 매퍼 밑에 보드 매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저희가 그 검색까지 이제 전부 다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 리스트를 게시판 글보기를 이렇게 사용할 걸 쓰시기 때문에 셀렉트 태그면 되겠죠. 아이디는 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해당되시고요. 여기다 리절트 여기 보시면 리절트 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맵으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으시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뷰라는 타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리절트 타입 썼고요. 컴 밑에 웹장 밑에 뭐 보드 밑에 부요 밑에 보드 부요로 지금 이제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자기가 클래스 뭘로 썼는지 잘 확인하시고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셀렉트 넘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 받아야 되고요. 라이트 데이트 WRIT 라이트 데이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트 받으면 되겠죠. 되셨나요? 히트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프롬 보드고요. 보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웨어 문장이 필요하죠. 웨어 그 넘버 이꼬르 샵 중괄호 열고 넘버 지금 이제 넘버라는 변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변수 이름 또는 이제 프로퍼티 이런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회수 1 증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회수 1 증가하는 코드를 또 짜야 되겠죠. 조회수 1 증가하는 코드를 짜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처리하러 갈 때는 넘버만 필요하고요. 인크리즈가 1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getCount를 이용해서 mapper.increase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mapper.increase 뭐 1 증가시켜라 이런 뜻이고요. 넘버를 줘서 increase 하는 걸로 이렇게 시키시면 되는데 현재 increase도 없으니까 마우스 갖다 대고 create 해가지고 시키시면 됩니다. 글보기 할 때 조회수 1 증가시켜서 사용하시는 거를 이제 이렇게 메소드 만들어 주시고요. 그 1일 때만 서비스에서 이렇게 1일 때만 increase 시키는 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장하시고 이제 mapper.xml에도 이제 increase 만들어 쓰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 쓰시고 조회수 1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죠. 수정해서 쓰는 거니까 업데이트 쓰시면 되겠고 increas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이제 업데이트 보드 쓰시고 set 그 다음에 이제 set hit 조회수를 1 증가시킨다. 원래 있던 조회수에서 플러스 1 해가지고 1 증가시킨다. 그 외어 문장 줘서 다 조회시키는 게 아니라 넘버가 뭐 샵 중괄호 열고 넘버와 같은 이렇게 해서 넘버를 지금 파라미터로 넘기죠. 그래서 번도어를 파라미터로 넘겨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비스에서 인크리즈가 1이 들어온 경우에만 인크리즈 시키자, 1 증가시키자,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서 글보기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수 1 증가시키는 것을까지 처리를 했고요. 그럼 컨트롤러에서 뷰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넘버와 인크리즈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쓰시는데, list.jsp에서는 인크리즈를 1을 넘겨요. 그래서 요거를 1을 넘겼을 때, 요 있죠. 인크리즈가 1이면 인크리즈 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업데이트 하고 나면 0을 넘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0을 하시면 이제 인크리즈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쓰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온 데이터를 서비스에서 매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리턴하잖아요. 리턴하니까 컨트롤러에서 얘를 모델에 담는 거죠. 그래서 모델.add attribute 그래서 이제 부여라는 이름으로 담을 건데요. 그 서비스에서 점 쓰시면 서비스 점 쓰시면 view라는 메소드가 있고, 거기다가 넘버와 인크리즈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뭐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글보기에 해당되는 이제 JSP를 이제 짜야 되겠죠. JSP는 여기 보시면 모듈 네임이 보드고 뷰로 넘겼으니까 view.jsp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게시판 글보기입니다. 여기까지 뭐가 넘어와요? 부유라는 객체가 넘어오죠. 어디 담겨서요? 리퀘스트에 담겨서. 아시겠죠? 담겨서 넘어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짜시면 되죠. 이제 그 테이블 그냥 쓸게요. 테이블 클래스 이꼬르 테이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테이블로 작성을 안 하시고 그냥 이제 리스트로 작성을 하셔도 돼요. 리스트로 작성해서 라벨과 데이터로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쓰셔도 상관없으시고요. 보통 경우는 핸드폰들을 생각해서 쓰신다면 보통 경우는 li 태그, 리스트 태그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쓰시고 앞에 게 제목이니까 th 쓰시고 여기다가 제목 작성하시는 거죠. 제목이고 뒤에 게 데이터니까 이제 TED 데이터에 해당되는 건데 ER기차로 리퀘스트에 있는 걸 꺼내 쓸 수 있다. 부여점 타이틀 넘버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넘버 이렇게 사용하시고 글번호 이렇게 쓰시고 이런 tr이 데이터 개수만큼 글번호 내용 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까지 이렇게 해서 쭉 쓰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글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이 있겠죠. 그냥 번호로 쓸게요. 번호. 그 다음에 내용은 타이틀이죠. 부여.타이틀 타이틀이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아니라 제목이네요. 제목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게 내용에 해당되는 건데 내용은 컨텐츠인데 엔터 친 것까지 무시당해요. 이 스페이스바 누른 거라든지 엔터 친 게 무시가 당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프리태그 한 개 집어넣어 달라고요. 그래서 프리태그를 둘러싸시면 이게 이제 저기 이제 그 엔터 친 것도 전부 다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고 스페이스바 친 것도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기본적으로 HTML은 엔터, 스페이스바 이런 걸 한 개만 빼놓고 다 무시를 합니다. 그 엔터는 다 무시해요. 아시죠? 엔터는 다 무시. 스페이스바는 그렇게 되고요. 내용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성자에 해당되는 것은 프로퍼티가 라이터죠. 라이터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성일. 그다음 줄은 작성일을 한번 해보자. 작성일은 형태를 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형태를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FMT 태그를 쓰는데 FMT의 폼 데이트 사용하시고 밸류가 얘예요. 밸류가 얘에 해당되는 거고요. 다 지워버렸네.
예, 얘에 해당되는 거고요. 쌍따옴표로 감싸시고 이제 슬래시 뭐 곡선 표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패턴 같은 거 만들어 쓰셔서 패턴 만들어 쓰시고 yyyy 뭐 점으로 쓸게요. 점 mm 점 dd 날짜만 입력을 해라. 이거는 날짜를 계산을 해서 24시간이 안 지났으면 시간을 표시를 해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if 문장 써서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if 문장을 써서 그 시간이 24시간이 안 지났으면 이거 이렇게 날짜 대신에 시간을 써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회수는 이제 그냥 히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write date. 예. 됐죠? 뭐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쓰시면 지금 이제 글보기만 이렇게 딸랑 이렇게 나왔던 거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1번 글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 이거죠. 내용이 보시면 박스가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박스가 보이시는데 이 박스가 볼더 테두리예요. 그래서 스타일로 지정을 해서 볼더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부트스트랩이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나중에 클래스나 아니면 이런 걸로 쓰기는 그렇고 그냥 이렇게 이제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프리태그 중에서 여기 있는데요. 프리태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스타일이라는 걸 직접 지정하시면 이 안에 있는 게 제일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클래스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보다 태그 안에 있는 스타일 태그가 먼저 먹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볼더 쓰시면서 none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볼더 테두리 없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테두리가 없어져요. 깔끔해졌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패딩이나 아니면은 마진 같은 것도 없애시면 다른 텍스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냥 컨텐츠 부분이 테두리가 맨 처음에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없애려면 이렇게 스타일 정도 한 개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글보기까지는 이렇게 넘어왔어요. 글보기 넘어왔는데 글보기에서 데이터들이 전부 다 넘어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 넘어가고 있고요. 얘를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오브젝트 쪽으로 쑥 들어갔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델에서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도 넘겨주셔야 돼요. 컨트롤러 보겠습니다. 뷰에 모델에서 데이터만 담았죠. 페이지 오브젝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델에서 이렇게 한 개 복사하시고 페이지 오브젝트 뭐 이렇게 한 개 쓰시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 뒤에다가 담아서 그대로 넘겨준다. 그럼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대로 또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거 페이지 오브젝트가 이렇게 안 쓰더라도요.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EL 객체는 달러 중괄호 열고 파람이라는 EL 객체 파람.그 다음에 뭐 페이지 쓰시면 요게 지금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요게 그냥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일부러 리퀘스트에 안 넘기셔도 돼요. 안 넘기셔도 파람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이거를 빼고 안 넘기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view.jsp에서 이제 링크를 또 만드는 거예요. tr 태그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칸이 두 칸인데 한 칸으로 만들 거예요. 한 칸으로 만들기 때문에 컬럼 스판을 써서 컬럼 스판 tr이 아니고 td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td 정도의 컬럼 스판 이렇게 해서 두 칸을 한 개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쓰셔서 여기다 이제 버튼 태그를 막 넣어가지고 앵커 태그나 이런 걸 쓰셔서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앵커 태그를 한 개 만들어서 써볼게요. 앵커 태그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 뭐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가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 href 이렇게 써가지고 리스트로 갈 때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리스트.도 정도면 충분했어요. 리스트.도. 그런데 이제 여기는 데이터를 막 넘기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페이지 넘겨야 돼요. 페이지. 그래서 페이지 같은 거 넘기려면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이꼬르 쓰시고요. 달러 중괄호 열고 여기다가 그 파람이라는 걸 써가지고 파람 페이지 이렇게 해서 계속 붙이는 거죠. 계속 이어서 붙이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per 페이지 넘버 이런 것도 붙여야 돼요. 그래서 n 쓰고요. 여기다가 per 페이지 넘 이런 것도 붙이셔서 이꼬르 달러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여기다 파람 또 이렇게 써서 파람.per 페이지 넘 이렇게 해서 넘기시는 거예요. 이거 쌍따옴표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글자로 대체가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게 1페이지면 요게 1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에 1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쌍따옴표를 찍거나 띄어쓰기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계속 쌍따옴표 안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쓰시면 요게 1로 대치가 된다. 얘도 이제 여기가 10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으로 대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검색을 달았어요. 그럼 검색도 넘겨야 돼요. n 쓰시고 키 쓰시고 이꼬르 달러 중괄호 열고 여기다가 파람.키 이렇게 해서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안 쓰더라도 넘어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또 n 워드 이꼬르 달러 중괄호 열고 뭐 파람.워드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서 쓰시면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파람점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잖아요. 이제 버튼이 한 개 생겼어요. 앵커 태그 한 개 생겼어요. 버튼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버튼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여기다 쓰시려면 클래스를 지정해서 클래스 이꼬르 버튼인데요. btn 한칸 띄고 btn 여러 가지 버튼 타입이 있는데 저는 디폴트를 그냥 디폴트를 좋아하세요. 버튼 석세스, 워닝 뭐 이런 게 있으세요. 그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서 이제 하시면 얘가 버튼이 되는 거죠. 여기 검색을 지금 이제 뭐라고 LE로 했는데 리스트로 가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검색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W고요. 키가 W 작성자 맞죠? W고 LE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 데이터를 넘겨주고 올 때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계속 유지시키세요. 유지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서 뷰 단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럼 페이지 오브젝트는 안 받아도 되겠네요. 이거 페이지 오브젝트를 별도로 안 받아도 파람으로 그냥 쓰셔도 되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는 이제 지울게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안 쓰시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파람으로 그냥 넘길 것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냥 파람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페이지 오브젝트가 이 안에서 쓰임새가 하나도 없죠. 없고 링크 걸어서 사용할 때만 넘기고 있죠. 그래서 JSP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주시면 되세요.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하시면서 키와 워드도 잘 넘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리스트로 돌아오면 이쪽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색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뷰에 해당되는 것까지 맞췄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가 문제예요.